본격적으로 이 환절기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입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부터 먼저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근데 선생님 말이 아니, 쉬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줄여라 이 말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뭔지 없잖아. 알아요. 결혼해라. 이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같이 기온의 변화가 클 때는요,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면역세포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금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이만큼씩 비타민 많이 먹으면 좋다고 네. 약으로 좀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매일 먹는 음식하고 규칙적인 운동. 이게 제일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면역의 기본은요, 네, 잘 먹는 건데요. 칼로리는 넘치지 않게, 네.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환절기를 대비해서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이에요. 한상 차림이 나왔어요, 지금. 어머, 웬일이에요? 지금 앞에 뭐 그냥 한상 차림 쫙 준비되어 있는데 환절기에 대비한 면역 밥상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밥부터. 예.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밥부터 열어봐 주시죠.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워도 돼요? 안 가려요. 밥 안에 그냥 밥이 아니죠. 무슨 밥 뭐가 있어요? 네. 저의 핵심 비법은요, 바로 이 솥밥 안에 들어있는 모기버섯입니다. 먹으면서. 비타민 D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 비타민 D. D요? 한 분씩 지금 식재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심재영 선생님. 네, 제가 추천하는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맛있겠다. 뭐야? 된장찌개 같은 된장찌개? 이게 고추장찌개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우렁 아니에요? 맞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이 청국장 안에 들어있는 우렁입니다. 우렁 청국장. 구렁이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더니. 그러니까 바로 해놓고. 이렇게 또 면역력까지 올려주면.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니 우리 박현아 선생님은 목이버섯, 김장 선생님은 우렁이. 네. 오. 오늘 이게 더 아마 핵심입니까? 더 핵심입니까? 모기버섯이 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암에 걸리면 옆에 분들이 인삼 사다 주시고 귀한 버섯 사다 주시고 그러세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근데요, 비타민 D는 영양소라고 우리가 쓰고 읽지만요, 얘는 실제로 하는 일이 호르몬입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를 좌우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모든 면역세포는요, 바로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 D의 명령을 듣는 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목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목이 아프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는요, 우리 목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침입한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워요. 네. 그런데 누가 보내죠? 비타민 D. 네, 바로 비타민 D가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들한테 목으로 가세요. 가서 쟤네와 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도 감기 걸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만한 양도 없고. 우리가 비타민 D는 그 햇빛만 어느 정도 잘 쏘여도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한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가 충분한 게 아니고 비타민 D가 바로 부족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비타민 D는 햇빛에서 어느 정도 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흰 피부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햇빛을 잘 안 나가시고요. 나갈 때도 UV 프로텍션 되는 선스크린 다 바르시고 올 여름에는 양산도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또 UV 차단되는 옷 다 입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햇빛을 볼 일이 없어서 굉장히 낫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 그래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비타민 D 주사 맞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먹을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이건 의학의 대원칙이라서요. 아, 네. 사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주시는 것이 햇빛을 받아서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라. 그래서 네. 바로 이 모기버섯에는요, 비타민 D가 무진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진장. 시중에 나와 있는 177가지 식용버섯 중에서 가장 비타민 D 함량이 높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바로 그 버섯입니다. 자, 우리 보통 말린 표고버섯을 100g을 드시게 되면 이 안에 비타민 D를 거의 200g인 199 마이크로그램을 드시게 되는데요. 말린 모기버섯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려 36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말리기 전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 30배. 30배요? 네. 그냥 말리시면 안 되고요. 햇빛 쨍쨍한 데서 말리시게 되면 햇빛에다가. 버섯 안에서 비타민 D가 훨씬 많아진다. 30배.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때 생 모기버섯이 있고 건 모기버섯이 있는데 그러면 건 모기버섯이 더 함량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시중에서 사시는 버섯, 말린 버섯들은요, 햇빛에 말리지 않고 상업적으로 빨리 말리기 위해서 건풍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베란다에다가 신문지 깔고 또는 책 깔고 잠깐 햇빛에 말려주시면요, 그 안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떤 버섯을 그 생이든 건이든 사와서 한 번 더 말려주는 게 좋다. 예. 근데 사실 이 모기버섯이 한방에서도 이 면역 증진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 있고요. 식료 본초에서도요, 이 오장을 돕고 그리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 중에 그 효능 중에 하나가 출혈을 멈추게 한다. 지혈 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혈이라는 것은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지혈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가 시작이 될 때 얇은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코를 살짝 건드려도 코피가 나거나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위장이 출혈이 되고 또 기운이 너무 딸릴 때 항문 주변에 이제 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모기버섯을 먹게 되면은 혈관들 탄력도 도와주고 또 노화도 예방해주면서 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박현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모기버섯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재현 선생님, 예. 면역력을 올리는데 우렁이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네. 박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D가 많아서 전령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싶은데 면역 세포가 없으면 안 되죠. 군인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군만 많으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면역 세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고기 사 먹어도 소화 안 되고 한지 더부룩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미네랄이나 이런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우렁이를 권해드립니다. 우렁이가 동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죠. 얘가 아주 그냥 식물, 동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습관이네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9월에서 10월까지 우렁이가 살이 통통 오르고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우렁이는 육류 못지않게 다량의 단백질을 성분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 또 더해서 유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성분들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이 낮고 그다음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특히 칼슘이나 철분이 10배 이상 풍부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렁 된장국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우렁이가요, 약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한방에서는 이 간의 열독을 빼주고 이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특히 열독이 많으니까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라앉게 해주고 물속에 웅담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자,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몸에 이제 기운을 차리려면 사실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우렁이는요, 논밭에서 자라고 물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요, 비교적 단백질이 좀 차분하고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